7월 11일 오늘 MPB만 있죠? 예, 오늘 금요일 경기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주간은 주력 라인에서 한 박스 3.4배짜리 두산 전반승으로 가가지고 좀 배당 조금 올려가지고 잘 들고 왔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메이저리그는 정말 너무 억가를 당해가지고 진짜 한폴락 눈물 나게 진짜 눈물 나네요 진짜. 전부 다 불펜에서 뒤집어져가지고 뭐 표를 받아보신 분들 아시겠지만은 전체적으로 뭐 샌디역, 보스턴역, 앵무, 오바, 뭐 벌티 언더, 전체적으로 뭐 텍사, 신시 좋게 본 경기들 많이 들어왔는데 다 이기고 있던 경기를 불펜에서 쳐 날리셔가지고 진짜 역대급으로 좀 빡치는 그런 하루였다. 진짜 억가도 이런 억가가 이런 날도 있는 거죠. 뭐 빨리 잊어버려야죠. 저 역대급으로 좀 빡치긴 한다. 자, 오늘 MPB만 있기 때문에 오늘 MPB가 전체적으로 반대를 보기가 조금 힘든 매치업들이 좀 많아요. 그런데다가 오늘 크보가 없고 오늘 MPB가 있는 첫날이잖아요. 이런 날은 조금 배변 나오고 이런 것도 좀 신경을 좀 쓰기는 쓰셔야 된다. 더더군다나 오늘 정도의 매치업이면은 이거는 똥피아이 게임이 가까운데 터지는 경기를 좀 찾아볼 필요가 좀 있겠죠. 요거 이번 주중 시리즈에서 야쿠르트와 이제 두 경기를 했습니다. 비 때문에 이제 한 경기는 하지를 못했고 두 경기를 했고 두 경기 비가 아니라 한 경기가 그냥 일정이 없었죠. 두 경기를 했고 이제 빠따를 요즘 좀 못 치잖아요. 근데 야구 원정 진구 원정 가서 빠따를 좀 치면서 기분 전환을 조금 좀 했다. 이래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약간 좀 불펜 쪽에서 좀 문제가 좀 있다라는 부분들이 좀 특징이고요. 최근에 이제 뭐 2세가 한번 조털린 경기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직전 경기 진구 원정 가가지고 그나마 미들맨이었던 1위애가 동점을 좀 내줬어요. 그래서 연정을 좀 가는 그런 그림이 좀 있었죠. 그래서 요코하마는 빠따는 그래도 뭐 진구에 좀 쳤으니까 기분은 좋은데 약간 좀 거르고 봐야 되는 부분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불펜에서의 불안감들이 조금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좀 특징이라 할 만한 것 같습니다. 요미우리는 이제 주니치하고 한 1승 1패 이렇게 논나 먹기를 했고요. 두 경기 다 뭐 레전드였죠. 양 팀 다 서로 이제 끝내기를 주고 받으면서, 끝내기를 주고 받은 게 아니구나. 불펜 쪽 필승조들이 저털리면서 한 경기씩 논아먹기를 했다. 요미우리가 자랑하는 거는 결국에는 필승조잖아요. 그죠? 오타하고 말티인데, 오타하고 말티가 최근에 말티가 한 두 경기 털렸고 오타도 한 경기 털렸고, 요미가 자랑하는 필승조들이 좀 흔들리고 있다. 이래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리고 뭐 아까 또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요미우리가 원정 성적이 좀 많이 별로예요. 홈에서는 아주 좋은데 그 원정 최근 10경기 끌어보면 1승 1무 8패로 원정에서 엄청나게 좋지 않다. 이런 말씀은 다시 한번 좀 드리고 싶어요. 오늘 선발 쪽에서는 사실 이오리가 조금 나은 감도 있단 말이죠. 근데 역배를 좀 받았다는 건 아마 이런 배경이 아닐까 정도 좀 생각을 해보게 되고, 근데 일단 뭐 상대 전적도 한번 쓱 좀 말씀을 좀 드려보면은 요미우리가 원정 성적이 정말 더럽게 좋지가 않잖아요. 근데 이 요코하마전에서는 2승 1무 1패로 그런 대로 뭐 평타는 쳤고, 올 시즌에 요미우리가 요코하마 상대로 7승 1무 2패로 굉장히 좀 좋은 상대 전적을 좀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선발은 앤서니 K 대 야마자키 이오리 이렇게 나오고요. K 최근에 이제 4실점 두 경기 좀 하면서 약간 이제 뚱돼지 느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름 구간에 조금 좀 폼이 좀 꺼지나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그 정도 타이밍이었는데, 요미 원정 가서 6이닝 1실점, 그리고 직전 이게 홈에서 한신 만나가지고 7이닝 무실점 2피안타로 굉장히 잘 던졌습니다. 요즘에 한신 맞기가 좀 힘든데 한신 원정에 잘 던졌다는 거는 그래도 뭐 긍정적으로 좀 봐줄만 하지 않나, 그런 생각 정도 들고, 최근에 이제 원정 가서 한번 만났다가 다시 한번 또 홈에서 만나는 거는 조금 좀 부담이 있을 것 같기는 하고요. K하고 그 요미우리는 정말 많이 만났어요. K가 작년에 이제 딱 한 시즌 뛴 친구잖아요. 올해 이제 두 번째 시즌을 맞이하는데 작년에 10번 만났어요. 10번 요미우리를. 많이 만나면은 누가 유리한가? 빠따가 아무래도 조금 유리하죠. 야구 자체는 투수가 유리한 게임이지만은 아무래도 뭐 자주 만났을 때는 투수가 조금 불리하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 2년 1년 반 만에 지금 11번을 만났다는 거는 뭐 K 쪽으로 좀 좋게 볼 수는 없는 요소기는 해요. 올 시즌 첫 만남에서는 6이닝 1실점. 가장 최근의 경기였죠. 뭐 잘 던지긴 했는데,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는 작년에 홈에서 4번 만났단 말이죠. 홈에서 4번 만났는데 7-2, 6방으로 두 경기는 잘 던졌고 두 경기는 크게 털렸다. 5이닝 5실점, 1.2이닝 6실점으로 좀 크게 털렸다. 그래서 약간 좀 저는 리스크가 좀 올라가는 것 같아요. 최근에 만났다 다시 만나는 것도 약간 좀 거슬리고. 그래도 뭐 기본빵은 하겠죠. 뭐 요미우리 이놈 자식들이 뭐 쳐봐야 지들이 얼마나 치겠습니까, 그죠? 반대 선발은 야마자키 이오리고요. 역시 야마자키 이오리 최근에 니오남한테 5이닝 4실점 3자책 10피안타로 크게 털린 경기 한 번 있는데 이후에 두 경기 요코하마 히로시마 상대로 무실점 꽉꽉 피칭을 하면서 좋은 피칭을 좀 보여줬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역시나 이제 요코하마를 최근에 좀 만났다가 다시 만나는 거는 약간 좀 리스크라고 할 만한 것 같고, 이때가 이제 K하고의 매치업이었어요. K하고의 매치업이었고 둘 다 잘 던졌는데 야마자키 이오리가 승리를 거뒀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죠. 이효리는 확실히 올해도 꾸준하게 좀 좋은 폼을 좀 이어가고 있는 부분이 아주 인상적인 부분인 것 같고요. 올해도 지금 1.14로 아직까지는 크게 이렇게 뭐 삐끗하는 게 없죠. 그리고 야마자키 이오리 같은 경우에는 요코하마 상대 전적이 너무 좋았습니다. 최근 10경기를 끊어보면 8승 1패, 이하리가 1.17이니까 좋아도 좀 많이 좋았다. 그죠?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만한 것 같아요. 좋은 정도를 좀 넘어서기는 했다. 그래서 일단 뭐 둘 다 경기력들이 좀 뜨뜻미지근해요. 둘 다 최근에 이제 불펜 쪽에서의 문제도 좀 많이 있고, 그리고 사실 뭐 방망이도 잘 못 치잖아요. 그죠? 최근 10경기 끊어보면은 요코하마 2.5점. 최근 두 경기 잘 쳤지만 이건 뭐 진구에서 친 거니까 약간 거르고 봐야 되는 부분도 있고, 요미우리 최근 10경기 1.9득점. 요미우리 원정에서 최근 10경기 1승 1무 8패. 양팀 다 그렇게 좋게 볼 수 있는 요소가 많이 없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어느 쪽 하나 좀 시원하게 손은 안 나가는 경향은 있기는 합니다만은, 그래도 선발에서의 기대치, 그리고 상대 전적이 압도적이어도 너무 압도적이었다 야마자키 이오리가. 그리고 상대 전적도 좀 무시는 못할 것 같아요. 지금 요미우리가 7승 1무 2패로 굉장히 요코하마전에 좀 선정을 좀 하고 있다는 부분도 좀 포인트. 약간 역배당을 준 게 살짝 좀 거슬리기는 하는데, 근데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납득은 됩니다. 최근 10경기 1승 1무 8패하고 있는 팀이기 때문에 그 약간 역배를 준 거라서 약간은 이해할 만한 것 같고, 역배 언더 보겠습니다. 꼬신발이 역배 냄새도 살짝 나긴 하는데, 그래도 뭐 저는 뭐 저 정도 배당이면 그래도 납득을 못할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예. 다음 경기는 주니치 대 히로시마 보겠습니다. 주니치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경기력이 역시나 뭐 꾸준하게 좋지가 않습니다. 요즘 빠따는 좀 치는데 여기 걔 안 나오더라. 걔 마무리 어디 부상인가요, 여기? 마치모토? 눈 부리부리하네. 최근에 경기 자꾸 안 나오고 요즘에 이제 시미즈가 마무리로 들어갔는데 얘가 들어가가지고 자꾸 불러나거든. 얘가 요 몇 경기 안 나오더라고. 못 봤어. 일본은 우리가 뭐 라인업이나 이런 거 좀 명확하게 체크하기 조금 어려운데, 아무튼 최근에 나온 걸 거의 못 봤다. 나와야 되는 상황에서도 안 나오는 걸 보면은 어디가 살짝 좀 안 좋을 수는 있겠다. 뭐 그 정도 생각은 좀 들더라고요. 뭐 잠깐 뭐 어디가 안 좋을 수도 있고 뭐 그렇긴 한데. 최근에 조금 안 나온 지 좀 됐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 최근에 이제 특징적인 거는 주니치가 역시 뭐 많은 경기를 이기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 배경에는 역시 이제 뒷문이 약간 좀 헐거워진 부분들도 좀 있는 것 같고, 빠따 문제도 좀 있긴 있는데, 빠따 쪽에서는 그래도 호소카와 복귀 이후에 호소카가 타점을 좀 야무지게 잘 먹어주고 있어요. 그죠? 직전 경기 또 본인 팀이었던 말티 털어먹어가지고 진짜 극적인 런을 좀 깠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좀 우리가 이제 체크해야 될 포인트기는 하다. 우리가 어제 메이저 때문에 불펜 쪽에서 뒤집혀서 진짜 열받는데, 이런 거 뒤집혀서 지면 제 멘탈 나가거든요. 그죠? 진짜 요미우리 가셨던 분들이 진짜 눈물 나긴 하겠네요. 저도 갈까 말까 고민했던 경기이긴 한데. 반대 히로시마는 이제 한신 만나가지고 힘 한번 못 써보고 패배를 했죠. 어제 경기는 이길 수 있었던 경기인데 불펜 쪽에서 이제 막지를 못해가지고 비기닝을 내주면서 뒤집혀서 패배를 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 뭐 상대가 너무 셌기 때문에 좀 감안은 좀 해줄 수 있는데, 히로시마도 최근에 뭐 경기력이 좋지는 않습니다. 그죠? 최근에 3승 2무 5패. 지금 앞서 두 경기들 보면은 양 팀 다 상태들이 많이 안 좋은 팀들입니다. 그죠? 그렇다.
저번 선발 투수는 카일 뮬러 대 마사토 모리시타 이렇게 만나고요. 뮬러 같은 경우에는 특징이 이제 두 가지 정도 있는 것 같아. 이 친구가 일단은 첫 번째 키워드로 좀 말씀을 드려볼 만한 거는 홈에서 잘 던졌거든요. 홈에서 딱 3경기를 던졌는데 홈에서 3경기가 1.93이야. 5이닝 1실점, 7.2이닝 1실점, 6이닝 2실점. 셋 다 잘 던졌죠? 예, 잘 던졌어. 근데 원정에선 더럽게 안 좋았고, 근데 홈이니까 뭐 반테린 도미니까 뭐 잘 던질 수도 있죠. 근데 여기에서 약간 좀 거슬리는 요소가 하나 더 있는 것은 두 번째 만난 팀들한테 무조건 털렸다는 거야. 근데 홈에서 만난 팀들은 다 첫 번째 만남이었거든요. 예, 근데 히로시마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만남은 홈이었고 7.2이닝 1실점을 했고, 예, 그 다음 경기가 바로 이제 히로 원정 가서 만났는데 3이닝 6실점으로 개털렸다. 홈에서 처음 만났던 요미우리 원정 가서 만나서 4이닝 5실점 또 개털렸다. 홈에서 만난 오릭스 잘 던졌잖아요. 얘네는 아직 원정에서 안 만났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말씀을 드려볼 만한 것 같고. 그래서 이 양반이 뭐 홈에서 조금 좀 낮고 뭐 반테린 도미니까 홈에서 조금 낮는 게 뭐 이해가 되기도 돼요. 예, 되는데 오늘 일단 홈에서의 만남이니까 기대를 해야 되는 건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야. 왜죠? 예, 히로시마를 세 번째 만나니까. 예, 아무래도 투수는 자주 만나는 게 투수 입장에서 그렇게 좋게 받을 수 있는 요소가 아니기 때문에 아무래도 뭐 낯설음이 무기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라우어가 오픈발 받고 지금 잘 던지고 있지만 이제 조금 있으면 조털릴 시기가 옵니다, 그죠? 예. 지금 에릭 패디 이런 애들도 개털리고 있죠. 그런 게 이제 낯설음의 무기 이런 것들인데 이 친구가 지금 두 번 만난 팀들에서 막아본 경기가 없다는 거에서 저 조금 좀 리스크가 좀 많이 느껴지는 것 같긴 합니다. 예. 반테린돔의 홈발이냐, 예. 이런 것들. 반대 선발은 마사토 모리시타고요. 모리시타 같은 경우에는 올해도 잘 던져요. 예,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올해도 잘 던지지만은 올해 정말 안 풀리고 있다. 일단 수비 도움을 너무 못 받고 있다. 실점 대비 자책점이 거의 경기별로 많이 낮은 경기가 많은데 그만큼 이제 수비 도움을 유독 못 받고 있다. 수비가 좋은 팀인데도. 두 번째는 꽉 피칭이 별로 없다. 예, 꽉 피칭이 별로 없다 보니까 5승밖에 올해 못 올리고 있는데 이거보다는 승수를 조금 더 쌓아야 될 선수 같기는 하죠, 그죠? 예. 직전 경기가 진짜 좀 눈물 나는 경기였죠. 그쵸? 이 경기 엄청 잘 던졌고, 제가 간만에 꽉 피칭을 한번 하나? 예, 무실점 피칭을 한번 하나 했었는데, 이제 양배추한테 마지막에 런 하나 맞으면서 패전이 됐던 그 경기였고, 이 경기가 야마자키 요리였을 거야, 아마. 그죠? 간만에 그래도 거의 꽉 피칭까지 갔다는 거는 그래도 긍정적으로 좀 봐줄만한 것 같습니다. 예. 아무튼 뭐 선발 쪽에서 모리스타 꽉 피칭이 안 된다는 거, 그리고 반테린돔에서 한 점 한 점이 되게 크잖아요. 그죠? 반테린돔은 점수가 많이 안 나오니까 한 점 한 점이 되게 큰데 꽉 피칭이 안 된다는 건 분명히 좀 리스크라고 좀 볼만한 것 같고요. 올 시즌 주니치 만나서 두 경기 모두 좀 좋지 않았다는 것도 조금 거슬리고. 근데 반대로 두 경기 안 좋았으면 더 잘 던질 때는 안 된다는 생각도 들고. 확실히 뮬러보다는 저는 기대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갖고 두 팀 다 뭐 경기력이 뭐 뜨뜻미지근한 그런 상황이 있기는 합니다만 선발 기대치가 그래도 히로가 좀 낫지 않나 생각하고 저는 히로 승에 4.5 오버 보도록 하겠습니다. 4.5는 형들 이 반테린도 언어번은 뭐 어렵잖아요. 그죠? 예, 여기가 진짜 정말 못 던지는 투수들도 뭐 잘 던지기도 많이 잘 던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홈에서 6번 만났는데 이 기준점에서 오버가 한 번밖에 안 나긴 했습니다. 근데 뮬러 때문에 이건 언더보이가 조금 힘든 것 같아요. 올 시즌은 반테린도에 6경기 했는데 4.5 기준점에 언더가 5번이었다. 다음은 한신 대 야쿠르트 보겠습니다. 한신은 뭐 말도 안 되는 수준의 연승을 좀 달리고 있다. 빠따, 불펜 모두 아주 좋은 상태다. 야쿠르트 같은 경우에는 뭐 별로죠, 그죠? 예, 빠따도 그냥 그렇고 불펜이 조금 좀 돌아가나 싶기는 한데 불펜 조금 좀 돌아가는 게 그나마 긍정적. 예. 얘네가 이제 호흡 때문에 약간 좀 저평가 받을 수 있지만 원정에서는 뭐 소소하게 돌아갑니다, 불펜이. 일단 여기에서 좀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은 거는 얘네는 한시는
주중 시리즈에 지금 세 경기를 다 했고 연승을 달리고 있잖아요. 이 연승 장줄 팀일 때 제일 조심해야 되는 게 불펜이거든. 예, 불펜 쪽에서 이제 부하가 가가지고 불펜 쪽에서 한번 터지는 이런 케이스는 이제 제일 우리가 우려를 해야 된단 말이죠. 일단은 오요카와하고 이시이가 오늘 나오면 3연투예요. 이시이 같은 경우는 최근에 복귀해가지고 뭐 잘 던지다가 어제 던지는 거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어제 피안타도 3개나 맞고 심판 때문에 운 좋게 막은 느낌도 좀 없지 않아 있었어. 그래서 아마 오늘 쉬어줄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 한신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필승조가 굉장히 잘 돌아가잖아요. 그죠? 예, 그 중심에 이제 오요카와 그리고 유아사 아츠키 이런 친구들이 괜찮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요 라인 쪽에서 오요카와 이시 얘네들이 오늘 3연투로 나오기가 약간 애매해요. 그래서 소위 이 연승 장줄의 리스크가 조금 있긴 있다. 뭐 그 정도는 좀 말씀드려 볼 만한 것 같아요. 어찌됐든 한신 뭐 최근에 빠따가 좋은 것도 있지만 불펜들도 잘 맞기 때문에 이제 이런 긴 연승을 좀 달릴 수 있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최근 10경기 끊어보면은 원정보다는 홈에서 조금 득점력이 좀 떨어지는 그런 경향이 좀 있기는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경기가 조금 비벼진다고 했을 때 필승조 쪽에서 괜찮을까라는 생각 슬쩍 하게 되긴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이제 10연승이 넘어갔잖아요. 이러면 이제 우리가 슬슬 이제 장줄을 좀 걱정을 해야 되고, 보통 이제 장줄이 끊어지는 시나리오를 그려봐야 된단 말이야. 근데 보통 이제 야구에서 연승이 길게 안 나오는 이유는 거의 불펜 때문이 제일 커요. 예, 그 불펜 이슈가 약간 있고. 두 번째는 제가 뭐 최근에도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한신이 결국에 지면은 이제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그려지지만은 이제 수비에서 지랄병할 가능성이 있고, 예, 그리고 필승조 지금 약간 부하 가고 있는 필승조 문제.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얘네도 이제 막 병살 파티 상대한테 흐름 내주는 그런 빠따 이런 건데, 그러니까 빠따 면에서는 램파드는 좀 칠만하다는 마인드긴 하거든요, 저도. 예. 이게 왜 그냐면 결국에는 얘네들 막 병살 까고 이러면서 상대 투수를 좀 도와줘야 되는데 램파드는 변하고 장날림보다는 조금 정면 승부하는 타입이란 말이죠. 이 친구는 구형이기 때문에 막 때려 붙고, 그래서 한시 빠따 입장에서는 칠만해. 요즘 폼도 좀 그냥 그렇고. 그래서 관건은 오늘 경기의 관건은 피터 램파드 쪽에서 경기를 조금 벌려놓는 게 좀 중요할 것 같긴 합니다. 예, 불펜 쪽에 부하가 약간 있기 때문에. 네, 오늘 뭐 무라카미 대 램파드면 선발적으로 한쪽으로 좀 치우치기 때문에 확실히 좀 기대감이 있기는 있는데 불펜 쪽에서의 리스크는 살짝 느껴지긴 한다. 예, 그 정도는 좀 말씀드려 볼 만한 것 같고, 램파드는 한신 상성적으로는 그래도 칠만하다는 마인드. 칠만하다는 마인드. 그래서 이 경기 살짝 냄새는 나요. 예, 오늘 제가 뭐 거듭 말씀드렸다시피 약간 오늘 경기는 결국에 똥피아이 게임의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단신 승은 보되 프레는 야구 쪽으로 저는 경기가 살짝 비벼질 가능성도 좀 있다라는 마인드. 5점을 언더 보겠습니다. 다음 경기는 니포넴 대 오릭스. 니포넴 요즘 기세가 대단하지요, 그죠? 예, 메이저리그에 보스턴이 있다면 NPB에는 니포넴이 있다. 좀 빠따를 뭐 어마무시하게 치고 있습니다. 최근 5연승 기간에 런을 2개, 3개, 2개, 빵개 2개 어마어마하게 쳐대고 있죠, 그죠? 예. 일단은 뭐 불펜 쪽들이 좀 좋지 않은 라쿠텐, 지바롯데 이런 팀들을 좀 만났다는 거는 좀 특징이긴 한데, 근데 뭐 니오넴은 이 정도 빠따를 쳐도 이렇게 놀랍지는 않아요, 그죠? 예, 왁구 자체가. 홈에서도 최근에 8승 2패하면서 홈에서도 좋은 분위기에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 예, 오릭스 역시 뭐 타격감이 좀 꾸준한데 약간 다운 사이클 냄새는 살짝 나는 것 같기는 해요. 그죠? 예, 그리고 불펜 쪽도 살짝은 좀 활고운 감이 좀 없지 않은 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포인트. 타격감은 살짝 다운 냄새가 나긴 한다. 소뱅전에 그래도 뭐 2패, 뭐 빵득, 1득 하면서 좀 꼬무룩 모드였는데 어제 그래도 쿠레바야시가 말리런 까가지고 기분 좋게 한 경기 이기긴 이겼죠. 그렇다. 오늘 선발 투수는 이토 히로미 대 소타니가 나옵니다. 일단 이토 히로미 같은 경우에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계속 왔다 갔다 하는 양반입니다. 최근 3경기 연속 승투를 좀 먹고 있기 때문에 한번 좀 좋터질란가 이런 생각을 슬쩍 하게 되기는 하는데, 그래도 뭐 전체적으로 뭐 히로미는 기대감이 좀 있는 선수라고 생각은 해요.
어쨌든 이제 런 같은 게 이제 좀 문제잖아요. 예, 요런 쪽에서는 좀 리스크가 좀 느껴지긴 한다. 예, 오릭스가 타격감이 살짝 다운되는 느낌은 있어도 역시나 뭐 파괴력은 있고 예, 런은 좀 깔 수 있는 그런 팀이기 때문에 주사위 1, 6 중간은 별로 없는 녀석이죠. 반대 선발은 소탄이고요. 소탄이는 올해 좀 상태가 좀 많이 안 좋아 보이긴 해요. 그죠? 예, 작년처럼 이렇게 안정적으로 던져주는 경기가 그렇게 많지가 않고 확실히 작년과 같은 구위는 조금 안 느껴지기는 하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삼진 비율도 작년 대비 조금 좀 떨어져 있는 그런 모양새. 아무래도 작년에 1군에서 던진 이닝이 확 늘었기 때문에 그런 데미지가 올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예, 좀 나오고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니오넴은 작년에 원정에서 이제 두 번 만났는데 6방 4.2이닝 5실점으로 잘 던진 경기 털린 경기 한 번 있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는데 올해 소탄이 최근에 니오넴 만났을 땐 조금 좀 위험하다는 마인드. 반대 보기 조금 힘든 매치업이 아닌가. 근데 이토 이로미도 리스크는 조금 좀 있기 때문에 언어보 쪽에서는 조금 고민이 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토 이로미 경기가 언어보 건드리가 진짜 너무 힘들기는 해요, 그죠? 이 친구가 막을 때는 확 막아버리고 이닝도 엄청 잘 먹고 조터일 때는 또 심하게 터져가지고 그래도 이거는 오바 쪽이 살짝은 더 땡기는 경기 같긴 합니다. 리오넬 승마 6점은 오바 보겠습니다. 다음은 라쿠텐 대 소프트뱅크. 기준점을 4.5를 줬다. 라쿠텐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도 소백을 좀 많이 괴롭혔던 팀이기는 하거든요. 그죠? 예, 그리고 올해도 7승 4패로 소백한테 좀 앞서 있다. 홈에서는 3승 2패로 좀 박빙이기는 하다. 정도 좀 말씀을 드려볼 만한 것 같고. 최근에 또 소백이 흐름이 좀 괜찮기 때문에 재밌는 연적이 좀 되지 않을까 싶어요. 라쿠텐은 세이브 원정 가가지고 이제 위닝 시리즈 했고요. 빠따는 최근 기준으로 뭐 아주 꾸준한 편이고, 불펜들은 좀 별로죠. 불펜들은 별론데 세이브가 호투를 만들어준 경기가 한번 있습니다. 그죠? 근데 대체적으로 불펜 왁구가 좋지 않은 팀이다. 소프트뱅크는 요즘 아주 좋습니다. 그죠? 불펜 쪽에서 자국 리그 선수, 우한 3인방이 전부 1점대를 찍어주고 있고 너무 잘 던져주고 있죠. 그렇고 이제 빠따들도 빠따는 뭐 고만고만 합니다. 그죠? 빠따가 아주 좋다. 뭐 이렇게 얘기한 좀 그런데 그래도 뭐 짜임새 있는 타선이다. 뭐 이 정도는 말씀드릴 만한 것 같아요. 오늘 선발은 코자 대 모이넬로 이렇게 만납니다. 일단 코자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약간의 오픈발 정도만 쓱 보여주고 한두 경기 좀 잘 던지다 한 두세 경기 만나기 시작하면 이제 조털리는 이런 흐름을 많이 보여줬고요. 디셉션이 좀 좋은 친구라 가지고 그런 쪽에 얘기를 제가 많이 드렸었는데 이 양반이 자주 만나면은 항상 털리더라고. 예. 일단 소프트뱅크 같은 경우에 작년에 처음 만났을 6방, 6이 잘 던졌거든요. 그 다음에 6실점, 4실점, 3실점으로 역시 세 번째부터 조털리기 시작을 했고 그래도 뭐 코자 쪽으로 긍정적으로 봐줄 만한 거는 올해는 만난 적이 없다 이런 거고요. 그리고 최근에 좀 안 좋아가지고 2군 가서 조금 조정기를 줬거든요. 조정기 준 친구들은 복귀 전에 좀 괜찮아지는 케이스도 좀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좀 기대를 좀 걸어야 될 것 같고 그래도 뭐 저는 코자는 뭐 좋게 볼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뭐 이러니 저러니 해도 작년에도 4점대고 올해도 4점대고 소뱅이 자완상대 작년처럼 그렇게 뭐 약점이 있는 것도 아니고 4.5를 준 거면 코자 쪽으로 기대를 한다는 뜻인 거잖아 오즈들은. 글쎄요. 좋게 볼 수 있는 요소는 올해는 만난 적이 없다. 그리고 뭐 쉬고 돌아오면 오픈발 정도 있을 수 있다. 딱 그 정도. 그리고 사실 소백이 지금 빠따를 잘 치는 건 아니거든요. 그죠? 최근 10경기 보면은 2.6점이야. 그냥 그래. 약간 이제 한두 점 차 리드 잡고 지켜서 이기는 야구를 좀 많이 하고 있죠. 모이넬로는 뭐 별로 얘기할 게 없는 친구입니다. 너무 잘 던지고 있고 직전 경기 좀 눈물 나긴 했습니다. 그죠? 8이닝 1실점 잘 던졌고 피안타가 조금 좀 막히는 했는데 그래도 꾸역으로 잘 던졌는데 이 경기에서 패전을 먹었다. 이런 것들은 좀 눈물 나는 친구긴 합니다. 라쿠텐전 크게 문제 없고 뭐 모이넬로야 계산이 서는 친구이긴 하니까요. 그래서 이 경기 역시 반대 보기 좀 힘든 것 같아요. 저는 코자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약간 뭐 깜짝 호투를 만든다고 하면 가능성이 아예 없진 않을 것 같은데 저는 가능성이 좀 낮은 것 같습니다. 소백 마인드 4.5버 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경기 지바 롯데 대 세이브 보겠습니다. 올 리턴 매치가 조금 많네요. 그죠? 지바로 때는 니오넴 상대로 두 경기 꼬무룩 모드로 이제 패배를 좀 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첫 경기에서 4득점 하면서 나름 따라가는 모습도 좀 보여줬어요. 그죠? 예, 기타야마 경기였는데도, 예, 그리고 한쪽으로 점수가 확 났는데도 쫓아가는 모습은 인상적이었고, 두 경기에서 많다는 좀 깠다. 여전히 뭐 빠따는 꾸준히 좀 살아있다. 이런 말씀은 좀 드릴 만한 것 같고. 테라치 이 친구는 진짜 컨택은 대박인 것 같긴 해. 보면 볼수록. 2년차 포스 친구인데 타격감은 계속 꾸준하고요. 이정훈하고 비슷하게 생겼거든. 음. 이정훈도 뭐 빠따는 그래도 뭐 갖다 맞추는 능력은 좀 있잖아요. 빠따 재능은 좀 있잖아. 생긴 것도 비슷하게 생겼어. 반대 세이브에 최근 10경기에서 딱 3승하고 있고요. 예, 빠따는 조금 좀 죽어있는 상태고 역시 뭐 필승조는 좀 단단하고, 예, 그런 느낌이긴 합니다. 근데 라쿠텐 불펜데이도 못 털어먹는 빠따는 좀 심하기는 심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릴 만한 것 같고, 올해 빠따를 잘 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와타나베 세이야라는 말씀을 진짜 많이 드렸잖아요. 그렇죠? 예, 대졸 신빙 친구인데 이 친구가 부상 복귀 이후에 빠따가 좋지가 않았어요. 예, 직전 경기에서 4타수 3안타 1홈런 2타점으로 이 친구가 좀 해줬다. 이래 좀 보시면 됩니다. 예, 핵심 자원들은 이 친구랑 네빈, 그리고 마나야, 요 정도가 좀 핵심 라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빠따 쪽에서. 나머지는 좀 고만고만합니다. 예, 나머지들도 조금 기대할 수 있는 친구들이 있긴 한데 고만고만이야. 아무튼 와타나베 세이야가 복귀 이후에 그래도, 예, 간만에 좀 안타도 좀 까고, 예, 기분이 좀 좋은 상태긴 하다. 음. 자, 오늘 선발은 다나카 하루야 대 타케우치가 만납니다. 이 경기도 리턴 매치입니다. 예. 작년에 만났었고, 어, 작년에 만났을 때 다나카는 옷방했고, 타케우치는 완봉을 했고, 예, 그래서 1대0으로 이겼어요. 이게 내가 기억하기로는 시즌 말미에, 이때 뭐 10승 한 해 만에 그 시점이었을 것 같아. 시즌 말미에. 그랬다. 타나카하루야, 예, 올 시즌 정말 뭐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 일본 신빙 선발 중에 하나죠, 그죠? 예, 정확히는 2년 차긴 한데 올해부터 이제 제대로 뛰고 있는 친구니까 뭐 그렇다. 롯데 조정도 좀 적당히 좀 해주면서, 예, 그래도 꾸준한 폼을 좀 유지하고 있고, 최근에는 그래도 약간 좀 폼이 좀 다운된 느낌은 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긴 합니다. 한신전에 4.2 3실점으로 좀 좋지 않았고, 직전 경기 소뱅 타격감 좀 좋을 때 만나가지고 그래도 6이닝 2실점, 예, 삼진도 11개나 뽑아냈어요. 예, 여전히 어느 정도의 폼은 좀 유지하고 있다. 확실히 시즌 초반보다는 약간 다운. 네, 근데 뭐 팀적으로도 롯데 조정도 좀 잘 해주고 있고요. 오늘 등판이 6월 29일 이후에 등판이니까요. 예, 한 10 며칠 만에 등판이죠. 이런 관리는 참 잘해줘, 일본이. 근데 뭐 지바 롯데 입장에서는 해줄 만하지 뭐. 어차피 올 시즌 망했는데 뭐. 그쵸? 타케오치 올해 이제 약간 뭐 시즌 출발도 좀 제대로 못했고, 그리고 작년에도 데뷔 시즌인데 145이닝이나 던져서, 예, 소포머 시즌에 대한 우구심이 살짝은 좀 있었고요. 최근에 이제 실제로 좀 주털린 경기가 두 경기나 있었죠, 그죠? 라쿠텐전에 5실점, 히로시마전 6실점 하면서 올해 타케오치 좀 별론가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최근 세 경기 연속 꽉입니다. 꽉. 6방, 6방, 7방. 예, 주니치, 요미우리, 소백 만나가지고 전부 꽉 피칭을 했고 전부 승리를 거뒀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타케우치 같은 경우에는 뭐 기본적으로 잘 던지는 선수죠. 잘 던지는 선수인데 한 번씩 좀 럼 만져가지고 좀 안 좋은 경기들이 좀 덜어 있는데 이 세 경기 연속 너무 꽉 피칭을 좀 하다 보니 리스크는 살짝 좀 올려볼 필요는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들고요. 아무래도 이제 2년차 선수다 보니까 원정 성적이 조금 좀 아쉬워요. 근데 조조 마린을 처음 가거든, 형들. 음, 이게 약간 좀 거슬려요. 예, 세 경기 연속 너무 잘 던졌고 조조 마린 같은 야외 구장, 타자 구장을 처음 간다. 이런 부분들은 조금 좀 거슬리는 요소 같고요. 원정 성적이 상대적으로 좀 저기하고 한 번씩 털리는 경기들이 원정 경기들이긴 하다. 최근 10경기 끊어보면 털린 경기가 히로시마 원정 6실점, 7실점, 라쿠텐 원정 6실점, 니온의 원정 6실점. 최근 10경기 끊어보면 원정에서 한 번씩 좀 터지는 경기들이 있다는 게 약간 리스크인 것 같고,
결국에는 빠따는 그래도 지바롯데가 좀 낫고, 예, 선발은 타케우치가 난데 타케우치의 이 원정 이슈가 조금 좀 관건이 좀 될 것 같다, 그런 생각 정도는 드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뭐 불펜 선발이나 불펜 쪽에서는 세이브가 좀 낮기 때문에 리드를 잡히면은 세이브가 좀 이길 가능성이 있는데, 전 타케우치 조조마린 첫 원정이 살짝 좀 거슬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지바 쪽으로, 지바 쪽으로 보고 언어번호 오바 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케우치가 잘 던지면 무난하게 뭐 원사이드하게 끝날 경기기는 한데, 조조마린 첫 원정이라는 게 좀 많이 걸리기는 하네요. 예. 아무래도 양팀 불펜 차이도 좀 나기 때문에. 자, 이렇게 오늘 MPB 6경기 제가 뭐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오늘 경기는 전체적으로 선발 매치업이나 경기 매치업이 반대를 보기 힘든 매치업이 조금 좀 많습니다. 예, 그래서 어떤 경기들이 좀 리스크가 있는지, 그리고 그게 걸을 만한 리스크인 건지 들고 갈 만한 리스크인지를 판단하는 게 좀 중요할 것 같고, 오늘 약간 좀 똥피하게 느낌이 있긴 있다. 전체적으로 경기들이 좀 빤한 경기들이 많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하고 잘 비교해서 들고 가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녹화는 여기까지.